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주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 앞두고 머리를 잘 묶어놨는데 거울에서 보는 거랑 화면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화면은 약간 청학봉 같은 스타일이어서 제가 혼자 화면 보고 빵 터져가지고 영상 촬영을 계속 몇 번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상은 어차피 제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내용만 잘 채우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 자신을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나오는 내 얼굴이 너무 청학동 같으니까 혼자 웃겨가지고 혼자 막 빵빵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막 예능 같은 거 볼 때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얼굴이 웃고 있으니까 이게 또 너무 웃긴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좀 웃기다. 그냥 잘 봐주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그 일요일 경마 오프닝을 또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금요일 경마가 끝나고 나서 연락을 주신 분이 또 계세요. 유튜브 올라갔을 때 댓글로 일요일 경마 촬영할 때 이거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난 경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별하게 언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잘했던 거는 한번 자랑을 해볼까라고 혼자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요일이 오늘입니다. 금요일 제가 경마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경마가 토요일 경마 끝난 직후에 거의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해놓고 편집을 해놔야지만 내일 올릴 수가 있어서 좀 재빠르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분은 뭐랄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경마 결과가 총평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코리아 레이스에서는 또 엄청난 그 계산으로 하루에 이 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의 승률은 130%가 조금 넘는 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0%의 수익을 갖고 간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이 결과가 마지막 경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 앞에서 조금 우울한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막경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는 걱정에 사실 마음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3경주, 4경주 그리고 뒷경주들도 제가 충마 선정에 조금 실패를 하면서 이게 큰 배당을 못 갖고 갔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좋은 막건 조합으로 좋은 배당을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랑 같이 가주신 그 경마 팬분들께서 다 같이 좋은 배당을 갖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저도 기분이 지금 알쏭달쏭한 상황입니다. 우선 마지막 경주 때 제일 좋은 배당이 나오기는 했어요. 막경주 때 잠깐 보면 막경주 때 들어왔던 말이 9번의 서던킹이 축으로 쏙 들어와 줬습니다. 제가 9번의 서던킹을 축으로 쫙 놨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7번의 샤크? 제가 그때 예상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 말이 선행은 가기는 했지만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거. 그리고 1번마도 되게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번마도 아무래도 똑똑 부러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볼까요? 영상 소리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속도로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번은 좀 늦었었죠. 근데 이 말도 추임력이 굉장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선까지 날라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9번 서던킹 중위권에서 주행하면서 이제 외곽에서 돌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던킹을 축으로 놓다니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직선주로 진입 후에 이제 뒷심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7번에 있었던 샤크는 이제 뒤로 처지기 시작하고 11번 닥터 오스카가 정말 미친 추임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쏙쏙 들어오는데
저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낸 4번의 챔프고 이 녀석 챔프고가 이 웬 말이냐. 챔프고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멘붕이 왔었던 그런 막경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주까지 복승식 잘 적중을 하면서 복승 배당이 28.5배, 그리고 쌍승까지 해주신 분은 63.8배 갖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는 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적중 다행히 본전은 찾아서 잘 가셨을 것 같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 못한 분들께서는 너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 일요일 경마도 부산 경마 어쨌든 제가 축선전과 막권 조합을 조금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했고, 일요일에 있을 부산 경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 경마 시작되진 않았지만 제가 토요일 예상방송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토요 경마도 마무리를 잘 해놓을 예정입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3월 3일 일요일 일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일요일에 서울 경주에서는 1경주랑 2경주가 굉장히 부진한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6등급 말들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아직 붙지 않은 상태의 말들이 많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짜 기습 선행을 나올지, 어떤 말이 다리에 힘이 더 찬 상태로 나올지 사실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수치상으로 우선 눈에 보여진 마필들을 보자면 이번에 엑설런트 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엑설런트 탄 앞선에서 선행 잡고 갈 말입니다. 게이트도 2번 게이트 너무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우선 앞을 치고 나갈 말이다 라는 부분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요 말 데뷔전 이후로 계속 하위권에서 맴돌던 말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부터 다리에 힘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7번에 골든볼이 있습니다. 골든볼은 지금 현재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추임 능력이 확인된 유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인기마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1경주는 조금은 가볍게 배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에 앞말들이 출전하는 1300m 경주입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2경주에도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이 출전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또 앞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말들이 워낙에 변덕스럽기도 하고 조금 까탈스럽기도 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2경주는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더 혼전 상황이고요. 2경주까지도 조금은 가볍게 또는 약하게 경주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주가 너무 혼전이기 때문에 좀 배팅을 자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막권을 또 빼곡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또 표면상으로 뛴 속도감만 봤을 때는 우선 7번의 원더풀 패스 그리고 8번의 강철 여걸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마필인 것 같고요. 5번에 캡틴 타임 있습니다. 캡틴 타임이 그 13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고 지금 이 부진마들을 모아놓은 요 상황에서는 앞선 나가서 버티기가 유력한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사실 많은 막권이나 많은 마번을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가면서 저는 7번의 원더풀 패스, 8번의 강철 여걸 그리고 5번의 캡틴 타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1경주에서는 9번의 차밍 에이스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차밍 에이스 데뷔전 이후에 21주 만에 출전하는 말입니다. 데뷔전이 사실 주행을 못한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데뷔전에 출전하는 말들이 능력적으로 뭔가 갖춰서 출전하기보다는 출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뒷심 기르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마방에서 보시기에는 그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아예 잠깐 텀을 두고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아쉬웠던 이 추임력까지 제대로 보강을 하고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주행심사에서는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 경주 다시 출전하게 되는 이 경주에서는 좋은 추임력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10번에 오크리지 있습니다. 오크리지도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아진 편인데요. 이제는 이 말이 데뷔전 이후로 이제서야 거리감에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힘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 또는 우승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입상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선에 있는 5번의 스카이그릿, 6번의 쾌한영웅이 있습니다. 이 두 말 동일하게 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의 말입니다. 근데 두 말 다 직전 경주들이 좀 버티기를 실패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훈련 상태가 둘 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행 잡고 갈 말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또 후착으로 놓을지 좀 고민을 하게 될 1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3경주에서 아무래도 눈에 띄는 말은 5번에 있는 모모케이일 것 같아요. 워낙에 능력마들과 출전을 했었던 말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 기본기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돋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늦은 출발을 하면서 그리고 앞선이 막히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3경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루즈한 편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모모케이가 이번 경주에서는 한 번 더 돋보일 수 있는 3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상승세 보이면서 주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9번의 벨로테로 있습니다. 이 가벼워진 부중도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뒤에 10번의 원더풀 리걸 있습니다. 원더풀 리걸 외곽에서 선행 잡고 버티기 들어갈 말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부산 경주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멘붕이 왔던 그런 경주가 2경주입니다. 정말 완전 바닥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진짜 최약체들을 모아놓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거리는 1600m. 지금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이 단거리와 중장거리 중에 어디가 나랑 맞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생각을 한 말이 우선 7번의 클라우드 러브 있습니다. 클라우드 러브는 이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좀 보게 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서야 조금씩 진짜 실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말입니다. 직전에 두 경주부터 다리에 힘이 붙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버티기 진짜 뒷심이 조금씩 길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생기는 말이다 보니 이 클라우드 러브가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말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번에 희망 플라잉이 있습니다. 희망 플라잉을 제가 고른 이유는 희망 플라잉을 좀 잘 보게 된 이유는 뒷심이 진짜 정말 코딱지만큼씩 길러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와중에 또 추임력이 정말 뛰어난 이 최은경 기수분이 기승을 하시기 때문에 보게 된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9번의 호명드림 있습니다. 호명드림 마체가 굉장히 작은 편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도감은 좋은데 마지막에 그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근데 지금 훈련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어서 좀 지금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당일에 뭔가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지 않거나 당일에 뭔가 예시장에서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말은 데려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체 마체가 작고 그리고 초반 스피드에만 좀 주력을 이렇게 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뒷심까지 길러져야지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경주에서는 솔직히 어떤 말이 들어와도 배당이 정말 빵빵 터질 것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고배당을 노리시기보다는 그냥 들어올 말을 잘 적중을 해보자, 말들을 좀 컨디션을 잘 보고 골라보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경주보다 2경주를 더 가볍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제가 4경주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선행 가는 말을 축으로 잡을지 추입으로 나올 말을 축으로 잡을지가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4경주에서 앞게이트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선행 잡고 갈 말은 3번의 서울 최강자입니다. 서울 최강자 직전 경주 때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동일한 문세윤 기수님께서 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좀 만회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서울 최강자 옆에 붙어서 같이 선행 나갈 말은 4번의 만대로랑 7번의 화산귀환입니다. 요 두 말 중에서 이제 만대로랑 화산귀환 중에서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7번의 화산귀환이고요. 그래서 선행마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면 3번의 서울 최강자, 7번의 화산귀환이 아무래도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임력을 올려서 들어올 말은 2번의 오스틴 리더가 좀 유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9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외곽에서 들어오게 되는 복병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 2, 3경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현장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테니까요. 4경주에서부터는 현장 상황을 좀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정확한 충마 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3경주에서는 7번의 바랄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랄라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 경주입니다. 근데 3경주에 출전하는 이 5등급 말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뭔가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랄라 이번 경주에서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번에 어나더원 있습니다. 어나더원 출발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뒷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뒷심이 점점 더 잘 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후착으로 놓을 말이고요. 11번에 영광의 프린스 있습니다. 영광의 프린스도 성적의 기복을 조금 보이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난 경주부터 버티기 정말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더 강해진 그 버티는 발걸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7번의 바랄라, 10번의 어나더원, 그리고 11번의 영광의 프린스까지 데려갈 예정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700m 경주입니다. 5경주에서는 편성 굉장히 잘 만난 두 마필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우선 5번에 KNTG1 있습니다. KNTG1이 워낙에 굼뜬 출발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올라오면서 사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5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속도감이 남다른 편이기 때문에 이 5경주에서는 좋은 흐름 갖고 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고 확인이 되는 말이고요. 10번에 에펠탑 있습니다. 에펠탑도 굉장히 끈기 있는 발걸음으로 뒷심 좋게 뒷심 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 능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말도 5경주 안에서는 편성을 굉장히 잘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경주에서 편성 잘 만난 5번의 KNTG1, 10번의 에펠탑 이렇게 두 마필은 꼭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에 안말들이 출전하는 1300m 경주입니다. 4경주에서는 승군전 앞둔 말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7번에 대지의 여전사 있습니다. 대지의 여전사 이번 경주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훈련 짱짱하게 올리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좀 돋보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0번에 코인우르 있습니다. 코인우르 굉장히 침착하게 체력 분배를 하면서 뒤에서 치고 나오는 말입니다. 직선주로 앞두고 진짜 추입하는 능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도 눈에 띄는 편이고요. 11번에 벨로시랩터 있습니다. 벨로시랩터가 뒷심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4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단연 뒷심으로는 1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말이 근데 초반에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다가 매번 날라오듯이 추입을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똑같이 그 날라오듯이 추입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쪽에 있는 이제 1, 2, 3경주를 좀 보고 이 11번의 벨로시랩터는 데려갈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700m 경주입니다. 6경주에서 눈에 띄는 마필은 두 마필이 있는데요. 우선 7번에 블랙벨트 있습니다. 블랙벨트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발걸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훈련 상태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연승 이어갈 유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매니 원더풀 있습니다. 매니 원더풀이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인데요. 2선에서 앞선 잘 따라가다가 뒷심 끌어올려가지고 좀 추입해 나가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행을 치고 나가는 말보다 사실 2선에서 자리 잡고 따라가는 말들이 조금 더 무섭습니다. 이 말들은 성장세가 급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2선에서 따라가는 말들은 앞으로 가는 말들보다 페이스 조절이 좀 쉽기 때문에 마지막 추입력을 올리는 힘이 훨씬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 거리감도 굉장히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끄떡없는 체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대마입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5경주에서는 4번의 아틀라스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아틀라스 이 1800m에 대한 거리 경험은 없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중이 4.5km나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인데요. 이 말 거리 경험 없지만 저는 후창마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실 부중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늘어난 부중이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장거리다 보니까 체력 분배를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기수분이 너무너무 현명한 그 김혜성 기수님이 기승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을 잘 살려서 장거리까지도 좋은 결과를 그려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첫 거리다 보니까 이 우승 후보로 놓기는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어서 저는 입상 또는 3차 안에 들어갈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번에 은성위너 보고 있습니다. 은성위너가 마지막에 조금씩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속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직전 경주 사실 너무너무 혼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괜찮은 주행력 그리고 더 나아진 주행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0번의 은성 위너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서는 제 눈에 띈 마필이 한 4마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마필로 우선 간추려 봤습니다. 7번의 금화파이어리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요 말 직전 경주 때 기존에 뛰던 거리랑 다르게 거리를 많이 늘려서 출전을 했었던 말입니다. 늘어난 거리감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는지 이 말이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주였을 수도 있지만 직전 경주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출발을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직선주로 진입하고 나서부터 이제 바닥에서 맴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체력 분배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뛰던 거리랑 많이 달라져서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늘어난 부중도도 한몫했을 거고요. 그래서인지 요 말이 이번 경주 다시 1300m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합니다. 워낙에 지금 7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 상태가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뭔가 입상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말 그래도 3착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다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말이고요. 11번에 미라클 한강 있습니다. 미라클 한강이 굉장히 똑똑하게 추진을 해나가는 말입니다. 제가 6경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선행으로 앞을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 그런 말들보다는 선행을 따라 나가는 말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도 그 2선에서 항상 선행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추임력을 올리는데요. 미라클 한강은 진짜 약간은 얌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똑똑한 전개를 펼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2선 정도 따라가는 말들은 4코너 직후에 이제 그러니까 직선주로 진입할 그때부터 추임력을 올리는데 미라클 한강은 4코너 직후 그리고 직선주를 진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선행을 따라가다가 결승선 한 200m, 150m 앞둔 시점에 더 미친 추임력을 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라클 한강이 더 되게 얌체 같고 약간은 똑똑하게 이 기수분이 또 굉장히 현명하게 기승을 해주시고 계시다, 추진을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말의 능력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미라클 한강이 7경주에서는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산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1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있는 부산 경주를 예상을 할 때는 금요일에 부산의 현장 상황을 조금은 반영을 해서 예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연 제 눈에 좀 띄었던 말은 9번의 얼라이브 스타였는데요. 요 얼라이브 스타가 이 금요일에 기승을 하셨던 이 서승훈 기수님이 또 말을 아주 이리저리 정말 똑똑하게 잘 제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더 좋은 성적을 잘 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경주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었던 말이 9번의 얼라이브 스타입니다. 말의 능력도 좋고 기승하는 기수분의 능력도 좋기 때문에 그 합이 잘 드러나는 마지막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착으로는 5번의 닥터 테이크 그리고 8번에 있는 그레이트 보스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까지도 좋은 배당으로 잘 적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8경주에서는 사실 선행 나갈 말이랑 그리고 후착으로 붙을 말이 조금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이제 현장 상황을 또 반영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우선 앞선을 잡고 갈 말은 2번의 빅토리 이트, 그 다음에 4번의 걸작 최강, 8번의 문학 이글이 우선 앞선을 잡고 가겠다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착으로 1번의 행복한 승자 붙을 거고요. 6번의 라운더맨, 7번의 크림트 월드까지 뒤쪽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정도의 자리를 잡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의 행복한 승자는 아마 2선 잡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말들 중에서 제가 고민인 게 능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1번의 행복한 승자랑 2번의 빅토리트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좀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1번 게이트 쪽에 자리 잡은 말들이나 아니면은 뭐 펜스 쪽에 너무 붙어서 가는 말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말들한테 그 앞선이
갇혀져서 좀 출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팔경주입니다. 그래서 뭐 인게이트가 정말 가볍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데려갈 말은 1번의 행복한 승자, 2번의 빅토리 히트, 그리고 4번의 걸작 최강, 마지막으로 초입력이 돋보이는 말로는 6번의 라운더맨을 데려가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현장의 분위기가 좀 1번 게이트나 2번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유난히 잘 못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4번의 걸작 최강을 축으로 놓고 갈 예정입니다. 우선 후짝마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팔경주는 말들의 성향이나 말들의 그 추임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놨고 그 부분들에 맞춰서 현장 상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구경주에서는 새 마필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3번에 리버태양이 있습니다. 리버태양 구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높아진 부중을 달고 출전을 합니다. 직전 경주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직전 경주에서도 57kg라는 늘어난 부중으로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 말이 2선을 잡고 가는 말인데 직전 경주 때 중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힘겹게 올라오면서 3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이 실력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이 높아진 부중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57.5kg인데 이 부중을 이번에도 제대로 달고 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5번에 스피드원 있는데요. 스피드원 대상 경주 이후에 출전했었던 직전 경주 다시 한 번 더 우승하면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마로 들어갈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피드원을 축으로 놓을지 말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7번 밀리언 파티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밀리언 파티가 지금 직전의 경주들만 보면은 굉장히 부진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말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 좋다면 저는 7번 밀리언 파티를 축으로 놓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이 축으로 될지 7번이 축으로 될지 이 부분은 당일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10경주에서는 우선 4번에 이다나은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적이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말인데요. 최근에 이 주폭도 많이 변화가 됐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추임력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좀 선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7번에 머스탱 파워 있습니다. 머스탱 파워는 추임마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진짜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머스탱 파워의 직전 경주들 보면 그냥 결과만 봤을 때는 좀 기복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임마들은 선행마들보다 저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선행마들은 앞을 잡고 가기 때문에 막혀있는 그런 앞이 아니라서 앞을 가다가 정말 뒷심을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선행마들의 역할이지만 추임마들은 우선 앞에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의 앞선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수분들은 선구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순발력까지 좀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임마들은 능력이 정말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앞선이 막히거나 주춤하는 그런 날이 생긴다면 앞으로 치고 나오지 못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머스탱 파워는 어쨌든 10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추임력 자체의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선 데려갈 말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 2등급 말들이 출전하는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11경주에서는 1번의 어서마르레 먼저 보이는데요. 이 어서마르레가 작년 크리스마스 경주 때 너무너무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텀을 두고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능력 있는 이 문세영 기수님까지 기승을 해서 이번 경주 좀 만회의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순발력도 좋은 말이고 그리고 지금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단연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말은 8번의 디스 챌린지입니다. 디스 챌린지 2선 잡고 가다가 뒷심까지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도 후착마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고민이 되는 게 3착 안으로 들어올 말이 어떤 말인가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 우선 10번에 있는 최강 블레이드가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눈에 먼저 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어쨌든 끝걸음에 좀 기복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눈에 띄는 말은 3번의 선드래곤 있습니다. 선드래곤이 지금 성적의 기복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1200m 거리에 이제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마지막에 현장에서 정확하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부산과 서울 정말 혼전 상황의 경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병마들 그리고 현장 상황 잘 파악해서 들어올 말들 쏙쏙 잘 골라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보다는 저는 뒤로 갈수록 오후로 갈수록 적중률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승부경주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승부경주도 뒷경주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전에 있는 그런 경주들은 조금 베팅 금액을 낮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제가 조금 더 자신이 붙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팅 금액을 올려서 베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경마 팬분들 저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선택이니까요. 그 부분은 잘 염두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그 예상 번호를 드릴 때 복승식과 삼복승식 두 가지를 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드리게 된 계기가 원래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온라인 경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승식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고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게끔 두 가지의 마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복승식에 들어가는 마번이 삼복 안에도 같은 축으로 같은 후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좋은 배당을 노려보셔도 되시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막권을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셔도 저랑 같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관심을 지금 많이 보여주시고 계셔서 이 감사한 마음을 또 잘 보답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